안녕하세요. 메리트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푸틴 제발 러시아를 먼저 중재하자. 한밤의 망치, 두더지구를 무너뜨리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트럼프 유가 인플레이션은 절대 안 돼. 자,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결단을 했네요. 자, 약간 전조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트럼프가 항상 취하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불확실성 이번에도 또 펼쳐졌고요.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군사 분야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네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는 항상 전략적 불확실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말한다. 그것이 이제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갈팡질팡하는 거나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 그거를 이제 또 아까 전에 비난을 최고조로 올린 것들이 이제 타코라고, 이제 트럼프를 타코라고 이제 중국한테 145%를 부과했다가 쓱 빼갖고 30몇 % 줄여서 중국한테 무릎을 꿇었느니 뭐니 이렇게 트럼프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가 얘기하기로는 그런 면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거라던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트럼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안 거지만 2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약간 연막 작전이었죠. 어쩐지 지금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 거죠. 60일을 주고 나서 61일째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또 2주를 줬단 말이죠. 그래놓고 무슨 말 했냐면 난 1초 전에 결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2주를 주니까 2주 거의 다 돼서 혹은 최소한 1주가 지나서 결단할 것만 같은 그런 해석도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61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한 것처럼 우리도 쉴 틈이 없이 공격을 할 건데 2주라는 거를 준 거는 굉장히 널널하게 일부러 한 거였다. 라는 해석이 지금 가능하죠. 물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편하게 해석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헷갈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일부러 그렇게 연막작전을 펼치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이 증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를 줬는데 6월 20일이죠. 2주 전이 아니죠. 한 3일 전에 푸틴이 지금 모스크바에서 열린, 물론 우리는 미국의 어떤 상황을 주로 언론에서 접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상황은 덜 접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주요 내용을 더욱더 다루는 곳에 가면은 푸틴이나 시진핑 이 주석의 얘기가 더욱더 트럼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곳도 있죠. 당연히 공산권에서는. 자, 그쪽에서는 당연히 트럼프보다는 푸틴 얘기를 조금 더 비중 있게 계속 듣고 있었을 텐데 이 푸틴이 국제 경제 포럼에서 모스크바에서 열린, 여기는 물론 이제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들은 참여를 잘 안 하는 곳이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이스라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었고 당연히 트럼프가 푸틴이랑 2시간 이상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가짜가 아닌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막 통화한다고 했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나는 트럼프랑 통화했다고 말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기자가 계속 질문해도 정확히 답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둘 다 해서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푸틴이 나 트럼프랑도 맨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푸틴하고 얘기했다는 것이, 전화했다는 것이 그거는 가짜가 아닌 게 서로 간에 팩트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럼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게 중동의 옷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경제 얘기도 하지만 역시 정치 얘기라든가 군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중재자 역할보다는 단순히 이제 아이디어 제공의 측면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죠. 네타냐후 총리랑도 얘기를 하고 나는 트럼프랑도 얘기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바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우려하는 바도 알고 있고 당연히 이란은 푸틴하고 계속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란은 항상 보고를 브리핑을 했다고 아까 외무장관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중재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트럼프가 그때 한 거예요. 트럼프가 이 푸틴하고 2시간 동안 전화했는데 푸틴이 중재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내가 푸틴한테 제발 러시아부터 중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 쪽은 또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랑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푸틴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같은 민족이다. 뿌리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이 발을 딛는 곳마다 다 자기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부 지역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야심이 드러나 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우리 땅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다 합쳐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체 땅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휴전이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거기다 대고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이란 여기다 저기 참여하지 말고 당신네를 중재해라.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듣죠. 서로 일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침범하는 건 또 싫어요, 둘이. 그렇죠? 원래 그렇잖아요. 그 놀이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한밤의 망치라고 이제 이 미드나잇 해머라는 이 지금 작전명이 붙은 작전을 실행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전조 현상이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공항에서 아까 푸틴이 중재를 하겠다고 전화를 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을 먼저 중재하자, 러시아를. 자, 이스라엘에 전화해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청해야 된다. 자, 근데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기고 있을 때 힘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사람한테 멈추라고 하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기고 있는 사람한테 멈추라고 하면 한창 이기고 기분 좋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러니까 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지금 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하면 아예 패망한다. 여기서 살며시 빠져나와라. 자존심 지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기고 있는데 멈추라고 하면 신나갖고 즐기고 있는 걸 누가. 그리고 이기고 있는데 더 확실히 이기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였지만 이란이 몇 달 내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는 나라나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란은 그거를 나쁜 데 쓸 것만 같답니다. 나쁜 데 쓸 것만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 얘기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계속 할 수 있는 얘기였죠. 근데 이걸 얘기하고 나서 2주간의 시간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타코 얘기 또 하면서 봐라. 중국한테 145% 했다가 30%로 낮춰서 후퇴한 것처럼 또 저기 허풍만 떨고 이란한테 위협을 하는 것 같으면서 이스라엘에 다 맡겨놓고 말로만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저기죠. 말로 이 파이터라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두 다 짜여진 각본으로 탁 퍼즐처럼 돌아가는 거라면 그런 이미지를 형성시켜 놓고 이렇게 때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타코라고 막 비난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일부러 그걸 받아들이고 난 언제나 이렇게 물러나는 그 느낌을 주면서 그래서 야, 중국한테도 저렇게 수구리는데 야, 또 이제 러시아가 또 이란하고 중재한다니까 러시아가 이란하고 또 관련 있으니까 또 저기서 또 수구리겠지. 허풍이 허세 많잖아, 이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2주간의 시간을 외교적으로 풀려는 어떤 노력을 트럼프가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딱 준 다음에 갑자기 반전을 노린 거. 이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물론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겠죠. 그리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원자력을 만약에 필요하고 해서 지금 뭐 여름이기도 하고 이란은 원래 또 덥잖아요. 그럼 아니 전기랑 에어컨에 만약 필요해가지고 너네가 정말 원자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니 뭐하러 그럼 당당히 그냥 원자력을 우리나라가 뭐 체코에 수주한 것처럼 겉으로 딱 드러내놓고 원자력 발전을 하지. 왜 거기다 막 안 보이는데 다 숨겨놓고 막 이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잖아요. 그 가장 큰 석유 저장소에 앉아 있으면서 그 전기가 그게 뭐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그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 무기를 개발하고 있냐 그거를 비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반전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2주간의 시간을 준다고 해놓고 2주간의 시간은커녕 1주도 안 지나서 바로 그냥 결정해 버렸습니다. 자, 이란 정권의 주요 3개의 핵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정밀 공격을 감행했다. 자, 그리고 뭐 성공을 거뒀다. 뒤에 이제 그 벤스 부통령이 굉장히 인상을 쓰고 있는데요. 벤스 부통령,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동의 괴롭힌 꾼이라고 지금 표현했죠. 중동의 괴롭힌 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그다음에 새해가 본 적이 없는 작전에 참여한 모든 미국 그 구성원들에게 축하를 전달한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저 성조기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조기를 올린 게 뭔가 미국이 되게 자랑스럽고, 그렇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일을 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포도, 나탄재, 에스판 여기 세 개에다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이제 이란이 다시 보복을 한다고 하니까 이란이 보복을 하면은 더욱더 강력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서 계셨던 분들이 이제 후속으로 인터뷰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지금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밑에 댓글 보니까 다들 뭐 배우 같다는데 저도 약간 느낌이 좀 그쵸, 약간 연극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언이나 할 때 보면 다 그래요. 딕션이 약간 연극 배우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다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뭐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딕션이나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약간 과장되고 연극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육성을 들어보면.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댓글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굉장히 과장되고 좀 강하게 뭐 지르는 그런 사람들 뽑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연극 같고 무슨 약간 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나오는 어떤 국방장관의 연기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세상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륙하고 착륙했다. 자, 이 지금 그 B2 폭격기가 이 지상에서 15km밖에 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폭격을 하려면 그럼 이제 방공망에 노출이 되는데 그 지대공 미사일에 근데 스텔스 기능이 워낙 뛰어나가고 그냥 자신감 있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방공망을 다 장악해놔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륙하고 착륙했다. 아무도 몰랐다. 2001년도 이래 9.11 테러죠. 9.11 테러 이래 B2 스프릿 폭격기 임무가 가장 길었다는 거. 37시간을 비행했다고 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도 전조현상이 맞았던 거예요. 급유기들이 한 수십 대가 중동 쪽으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있었잖아요. 결국에 그 비상급유기가 B2 스프릿을 계속 급유를 하면서 갔었죠. 그것도 약간 전조정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국민 파트너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자, 이 심각하게 그리고 이제 합동참모 본부장 지금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공격을 했는데 이제 여기죠. 여기가 가장 이 산악지대.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건물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여기 지금 건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입구 빼고. 그러니까 여기 산악지대 콘크리트 밑에 숨어 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옛날에 28이었잖아요. 2837이었다가 지금 57이죠. 28 같은 경우에는 그 걸프전 때도 많이 쓰여가지고 이미 그때 미국의 무서움을 안 거죠. 이라크가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종이호랑이라고 덤벼들었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B28이 B57로 굉장히 지금 강화가 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하도 이란이 타격이 없다고 하니까 이란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마치 초콜릿 무스 케이크에 포크로 2개를 찍어 놓은 것 같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세 발 들어가고 구멍이 완전히 뚫렸고 여기 보시면 하얀색 먼지가 위성 사진으로 이 정도 찍힐 정도면은 지금 여기가 비산 먼지로 완전히 하얗게 뒤덮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확실히 폭격이 지금 증명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비레크먼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래서 투자자가 대단한 투자자인가요, 이분이? 그 저번에도 그 무슨 중국하고 관세 그거 미리 알아가지고 그 여기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자, 이미 19일날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일부 B2와 일부 GBU-57로 자, 지금 작전에 쓰인 거죠. B2가 GBU-57 두 발씩 달고 갔죠. 저기에밖에 못 매달게 설계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 지금 벙커버스터가. 자,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했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지금 이행이 됐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올리죠. 감사해요. 트럼프 중동 평화를 위한 대담하고 중요한 발걸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올린 요 성과 그대로 트윗해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지금 시나리오 여기까지 있거든요. 시나리오 마지막이 뭐냐면은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트럼프가.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잖아요. 비레크먼은 어쨌든 굉장히 투자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금 높이면서 구루로서 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런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최근에 투자한 나이키는 아직 안 좋긴 합니다. 자, 그리고 폴리마켓이 예측에 또 성공했거든요. 이 폴리마켓에서 예전에 해리스 낙선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레거시 미디어의 저기 조사를 안 믿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것도 예측했거든요, 지금. 토요일 날 공습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100% 예상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99% 예상을. 자, 그래서 이란이 이제 반격을 하는데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죠. 이게 굉장히 이 좁은 길이거든요. 이 굉장히 좁은 길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 전 세계 석유 그 이동량의 2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나오는데 봉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하메네이가 마지막에 저기를 해야 돼요, 승인을. 근데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안보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이죠. 몇 시간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격을 받은 것은 이란의 시설만이 아니다. 유엔 헌장도 폭격을 받았다. 뭐 유엔 지금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다고 하는데 법치주의와 국제법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국제법에 호소를 하면서 자 이제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하고 지금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푸틴과 회담이 남았어요. 아까 전에 그 경제 포럼에서 푸틴이 중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와중에 일이 터져버렸잖아요. 과연 이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시장에서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만약에 급등을 하고 만약에 뭐 120달러, 130달러 이런 지금 뭐 이 지금 기관에서 나오는 예측치대로 안 가더라도 지금 불안 때문에 유가가 올라버리면 그 정유주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의 이 지금 유가를 잡아서 내가 유가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낮췄다. 그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방산주가 강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B2 폭격기를 개발한 회사는 노스롭 그루만이고요. 그다음에 벙커버스터를 개발한 회사는 보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주, 그다음에 노스롭 그루만, 보잉 이런 정유 방산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잡았다고 이 계속해서 자신을 칭송하면서 얘기했던 그 유가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부분이 흔들릴 때 어떤 발언을 할지 그 부분이 시장의 어떤 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까 작전명이 한밤의 망치였죠. 미드나잇 해머. 이 미드나잇 해머를 지금 실행함으로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되느냐 마느냐 이 갈림격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밤의 미제 해머로 못 박아버린 호르무즈 해협.